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 유형의 목록 조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아까 그 컨트롤러에서 제이슨 문자열로 만들어내는 부분에 조금 팁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 절차 다음 페이지에 교수님이 좀 팁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프로그램들을 보면 교수님이 전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설명이 됐는데, 이제 요거 키 밸류 쌍으로 되어 있는 요거 하나하나당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리절트 좀 어펜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이걸 다 하려 그러면 막 뭐 백슬래시도 있고 따옴표도 여러 개 보이고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절차에 따라서 좀 하면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서 교수님이 따로 정리를 했어요. 자, 먼저 이제 요 아이디 쌍따옴표 아이디 땡땡 그 다음에 쌍따옴표 5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었을 때, 자, 요걸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를 그대로 우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쌍따옴표에 있는 아이디 땡땡 그 다음에 따옴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라고 하는 실제 값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메서드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그 메서드 아까 반복문을 돌면서 쓰는 get id는 get id라고 하는 getter 메서드를 이용해서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뒤에 또 쌍따옴표하고 콤마가 있네요. 그래서 쌍따옴표하고 콤마 해서 우선은 요 실제 키밸류 한 쌍, 콤마 포함해서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우선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차는,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쌍따옴표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요 id 앞뒤, 그 다음에 실제 그 밸류에 있는 값에 붙은 앞뒤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거기다가 이제 백슬래시들을 앞에다가 딱딱딱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백슬래시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자바 문법에서 문자열 표시를 하기 위한 쌍따옴표가 또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기호로 스트링 문자 연결자 연산자로 썼으면서 그다음에 가운데는 실제 메서드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문자열 취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플러스 되어 있지만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우리가 문자열 그대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시작과 끝에다가 요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문자열 시작과 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노가다에서 만드는 이 작업은 교수님이 딱 한 번만 해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딱 한 번만 할 때 헷갈리지 말고 이러한 절차로 좀 나누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자, 이번에는 한 건 입력하는, 지금 교수님이 DB 패키지 만들어 놨죠. 그래서 DB 패키지 만들어 놓은 여기는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절차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지금 동일하게 뭐 DAO나 이런 쪽으로 바뀐 게 없고요. 실제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다 대부분 동일할 거예요. 동일할 거고, 실제 DAO 입력 결과를 제이슨 문자열로 만들어서 아웃객체로 프린트해주는 이 부분들이 가장 이제 특이하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한번 컨트롤러 입력인 경우에 컨트롤러 프로그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러를 열어놓고요. 자, 우선 우리 요거 프로그램을 한번 입력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자동 조회로 세팅했기 때문에 실제 여기 보면 처음에 오픈해서, 그죠? 컨트롤러에서 오픈해서 그다음에 자동 조회이기 때문에 다시 리스트 목록 조회를 해라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수님이 배포한 프로그램에는 요거 이벤트별로 지금 쭉 그냥 찍다 보니까 이벤트별로 끝나는 부분이 어딘지 좀 로그를 보기가 힘들어서 교수님 요걸 추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에 보면 여기 마지막에 두 포스트 트라이문 마지막에 요거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컨트롤러한테 들어와서 그 액션별로 끝날 때마다 액션별 이벤트 처리 완료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교수님 추가적으로 좀 찍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실제 그 메시지를 보는데 이벤트별로 한 번씩 돌 때마다 그 단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포해준 프로그램에 이 부분도 추가 삽입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를 한번, 자, 지금 이제 추가를 딱 누르니까 지금 보면 액션이 add라고 하나 들어왔네요. add라고 먼저 하나 들어와서 실제 view.jsp 열어주는 컨트롤러가 역할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4가 5로 이제 8번을 계좌 이체한다 라고 해서 입력 버튼을 딱 눌렀어요. 자, 그럼 입력 버튼을 눌렀더니 정상적으로 이 한 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자, 한 건 입력하고 인서트라고 한번 들어오고 실제 제이슨으로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는 이번에는 자, 어레이 배열이 아니라 객체로 만들어 줬네요. 중괄호로 해서. 그래서 실제 결과 처리된 건수는 땡땡 한 건이다 라고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건 입력하고 다시 액션이 백으로 자동 시켰네요. 자, 그래서 돌아가기 해서 돌아가서 다시 목록 조회가 다시 자동으로 돼서 그 처리 결과 내용이 반영된 목록 조회가 결과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러가 동작을 했다는 그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컨트롤러에 들어간 로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아까 그 우리 목록 조회 부분까지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목록 조회 부분에는 실제 아까 view.jsp를 열어주는 add라고 하는 액션이 하나 더 추가됐겠네요. 자, 그러면 add라고 하는 부분에 추가되면 그러니까 지금 목록 조회에서 호출이 되겠죠. 호출이 되면 얘를 가지고 실제 view.jsp를 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set attribute에서 이 액션인 거다. 자, 그래서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실제 최초의 화면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또 뭐 백해서 그 화면을 띄운다든지 그래서 화면을 처음에 오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 우리 그동안 했던 페이지 컨텍스트 포워드를 통해서 제 서버단에서 그 JSP를 호출을 해서 띄우게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또 뭐 교수님이 얘기했죠. 이 유형으로 여러분들 가면 이런 기능을 컨트롤러보다는 실제 뷰단에서 직접 자기들이 화면을 100%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화면을 띄우는 팝업으로 막 띄우는 그런 부분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add라고 하는 부분이 첫째 있었고요. 자, 그러면 add라고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실제 입력 이벤트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입력으로 한 건 아까 화면에서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눌렀으니까요. 지금 보니까 request account transfer JSON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로 액션하고 화면에 있는 DTO 객체 여기 보면 DTO 객체를 다 벌써 개파라미터에서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리턴 값을 가지고 바로 out.write에서 그것을 보내줬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어떻게 나왔더니 실제 액션하고 DTO를 파라미터로 받아서요. 걔를 가지고 insert DAO에 insert DB를 날려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된 그 결과에 대한 리턴 몇 건을 처리를 했는지 리턴을 받았어요. 처리 건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아까처럼 우리 목록 조회에서 만든 것처럼 제이슨 형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스트링 버퍼에다가 empty 스트링을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 우리 지금 출력된 결과를 보면 이렇게 간단해요. 아까 자, 요거죠, 요거.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객체 하나로, 즉 중괄호 해서 그 안에는 키 땡땡 밸류 끝. 그래서 총 처리된 건수가 몇 개다 라는 것으로만 간단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걔를 toString을 이용해서 이렇게 로그를 찍어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 값을 리턴을 해서 리턴된 결과가 바로 아웃객체를 통해서 여기 있죠? 아웃객체를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아웃객체를 통해서 실제 뷰단에 내려가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되고 뭐 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추가를 해서 돌아가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하고 뷰단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지금 설명한 게 입력인 경우에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뷰단의 요 목록조회 쪽에 목록조회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록하면 만들어주는 뷰.jsp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js 포함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list.jsp 자, 그러면 list.jsp에서는 자, 여기 어쨌든 한 건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건 원래 있던 거예요. 하나 추가를 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어떤 행위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컨트롤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자, 여기에 list.jsp 자, 여기 지금은 아까 add라고 하는 아이디를 add라고 만들었었어요. 그 추가라고 하는 버튼에. 그래서 걔를 딱 클릭하게 되면 add라고 하는 값을 액션에 넣어서 서브 밑에서 그냥 날렸어요. 자, 이건 뭐 새로운 등록할 수 있는 화면 하나를 새롭게 이렇게 오픈을 해달라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add가 있어서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뷰.jsp에다가 이것은 추가하는 액션이다 라고 보내줘서 포워딩에서 우리 보던 것처럼 그대로 실제 뷰.jsp를 오픈을 시켜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뷰.jsp에 해당되는 뷰.jsp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뷰.jsp 놓고 자, 그러면 뷰.js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하는 이제 뭐 .jsp 만들어주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우리 쓰던 JSTL은 뷰.jsp에서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jQuery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링크 걸어주는 부분이 추가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그 표현 언어로 써여졌던 액션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 새로 오픈할 때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value 값에다가 줬던 실제 표현으로 쓰던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이거 대신에 이제 jQuery를 이용해 갖고 실제 AJAX를 이용해서 jQuery 내 또 AJAX를 이용해서 비동기 통신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view.js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컨트롤러랑 이어지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우리 view.jsp가 add를 해서 추가를 해서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서 새로운 한 건을 놓고 입력 버튼을 눌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 버튼을 눌렀다라고 하면 봅시다. 자,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액션에다가 insert라는 것을 값을 넣어주고 액션 id 붙은 태그에다가 자, 그 다음에 request action transfer라고 하는 또 내부에 처리 함수를 불렀네요. 자, 근데 요거는 아까 우리 요거 입력 수정 삭제 다 같이 공통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입력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기다 계속 붙일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URL로 동일한 방식으로 URL을 불렀고요. 포스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입력이기 때문에 그 폼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다 넘겨줘야 되겠죠. 물론 지금 이제 뭐 id는 값이 없을 거예요. 입력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실제 이것을 URL 호출 방식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여기 있는 값을 넘겨서 전부 다 입력을 해주면 아까처럼 실제 입력받은 아까 컨트롤러에서 입력받은 내용을 가지고 DAU를 불러서 입력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JSON 구조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던졌어요. 던지면 실제 받은 것이 아까와 같이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그 목록조에서는 배열로 받았어요. 배열로 받아서 만약 배열로 받았을 때 여기다가 이제 참고로 써놨는데 배열로 받았을 때는 이와 같은 jQuery를 이용해서 쓰지만 실제 객체로 받으면 즉 중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받게 되면 실제 얘를 반복이긴 한데 반복이 뭘로 단위로 반복을 할 건가 하면 키와 밸류 쌍단위로 하나씩 꺼내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값이 한 건 입력을 하면 요거밖에 없죠. 요거밖에 없어. 키 밸류가 딱 끝입니다. 그래서 요로 실제 객체 형태대로 넘어온 경우에는 if에서 키가 result db냐 키값하고 같냐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만약 result db로 들어왔으면 이걸 가지고 실제 db 처리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append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지금 처리한 내용들을 보면 뭐 요거는 현재 들어오게 되면 요까지 뭐 실제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이렇게 뿌려줬어요. 화면에 HTML 태그로 해서 만들어져서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우리 눈에서 아까 확인이 안 됐던 이유는 바로 이어서 액션에다가 백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액션 백이라고 넣고 바로 서브 밑에서 컨트롤러를 불러버렸습니다. 컨트롤러를 그래서 백이라고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한다? 컨트롤에서 역할이 백이라고 들어오면 자동조회 Y를 누르고 list.jsp를 호출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list.jsp를 호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목록조회 화면이 자동으로 오픈되면서 자동조회를 시작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 건 추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쫙 목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동작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 컨트롤러에서 보내준 이 제이슨 자료를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요거 좀 주석 처리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요거 주석 처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스타트를 새롭게 스타트를 좀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소스 보기를 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서 여기 어카운트 트랜스펀드바 뷰.js 열어서요. 마지막에 보면 자, 지금 교수님 지금 주석 처리 딱 했죠. 그래서 이 주석 처리가 만약에 안 된 학생들이 있으면 아마 이게 이제 크롬의 캐시에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쉬프트 O를 눌러서 항상 반영을 하고요. 한번 웹브라우저 닫았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특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실행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웹브라우저 실행될 때 특히 크롬 같은 경우에는 캐시라는 영역을 자기가 관리를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딱 수정했는데 그게 바로 즉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소스 보기로 확인하시고 항상 또 캐시를 깨끗이 지우는 것은 컨트롤 쉬프트 O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하던 개발자 무기에서 자, 한번 데이터 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쭉 뭐 테스트 데이터들이 쌓였는데 자, 추가를 눌러서 2, 5, 자, 200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눌렀어요. 자,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서버 단에서 준 값이 되겠죠? 그쵸? 서버 단에서 보면 중괄호로 해서 객체 형태대로 키밸류 한 개만 딱 던졌어요. 자, 던졌더니 자, 요거 우리 프로그램 소스에서는 실제 다 요 부분에 tr 태그 만들어서 바로 보여주는 것들로 했었죠. 자, 지금 보면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됐었어요. tr 태그에서 td 만들어서 db 처리 건수는 몇 개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여준 요 내용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냐는 여기에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과 같이 지금 지금 여기 DB 패키지 DB에서 실제 입력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